아, 정말 어제도 낙폭이 컸지만 오늘도 낙폭이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정말 유례 없는 7월 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월 달에 엄청난 기록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기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금융위 금감원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질타도 많이 있었고, 보다 더 강한 대책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 정도는 진짜 바닥 을 찍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이란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한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오늘은 고용에 대해서 실적을 알아보고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용이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비즈니스 영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이 888억, 1분기 대비해서는 22%, 작년 동기비 70%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6억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47.7%,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480%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여기 보시면은 157억 정도로 해서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6.4%로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그냥 1, 2분기 합친 거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서버향이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사업 크게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 전장 서버가 38%, 자동차 전장이 있고 IoT 스마트폰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버향 매출이 이제 120% 증가해서 38% 정도 2분기에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기 매출이 100억을 돌파했다. 고용 테크놀로지가 기존에 이제 3차원 검사 장비가 주력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나오네요.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하드웨어, 그 다음에 검사 데이터 실시간 진단,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생산 자동화 장비, 자율 보정, 최적화,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피지컬 AI 솔루션, 이게 이제 eyes, brain, body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사, 최적화, 생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데, 원래 AOI라고 해서 하여튼 3D 검사 장비가 고용 테크놀로지의 주력 제품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SPI라든가 프리 AOI, 포스트 AOI 이런 토탈 솔루션에 대한 게 이제 고용의 주력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3D 정밀 측정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AI 분석, 진단 진행 후 생산 자동화 설비, 블라블라.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아까 3D 검사 장비 외에 이제 뇌수술 의료 로봇이 이제 주력이다. 두 번째 주력인 거를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뇌수술에 대한 게 나옵니다. 뇌전증, 파킨슨병, 뇌종양, 뇌척수액 순환장애, 대뇌출혈, 내부종, 그 다음에 내내 약물 주입, 이런 불로 나눌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고용을 한 이유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 그 다음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이제 의료 장비로서 로봇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용의 실적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이 계열사가 많은데,
그 계열사 중에 이제 조선 쪽으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사 기업인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게 있고, 뭐, 현대마린 엔진도 있고, 현대마린 솔루션도 있고, HD 현대 이제 건설 기계도 있고, 이제 일렉트릭도 있고, 많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업 외에도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어쨌든 다 실적이 좋습니다. 다 실적이 좋은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중간 지주 회사하고, 그 밑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인 HD 현대 사모중공업 뭐 이런 회사인데 다 오늘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배당금이 높습니다. 물론 주가에 비해서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배당금을 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HD 현대중공업은 6,090원을 주고요. 한국조선해양은 6,500원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6,500원 배당을 결정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공시가 나왔죠. 이게 기준 일자가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2분기가 여기 보시면 단위가 억원이기 때문에 8조 9,270억 나왔고요. 1분기 대비해서 9.7% 증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2%, 영업이익도 1조 6,451억, 1분기 1조 3,560억 대비해서 21% 증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72% 정도, 당기순이익도 1조 뭐 6천억 정도 되죠. 1분기 1조 1,400억 대비해서 40% 정도, 그 다음에 작년 뭐 4,471억 대비해서 256%나 증가했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HD 현대 3호도 11,000원 정도 배당을 합니다. 이거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가 배당률이 안 나오는 거지만 중간 지주 회사로 6,500원, 뭐 3호는 뭐 주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중간 지주 회사가 가져가고, 근데 그 위에 있는 회사가 HD 현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선 이야기할 때도 HD 현대 지주사로도 HD 한국조선해양도 좋지만 HD 현대도 좋다. HD 현대도 또 배당을 결정을 했거든요. 1,000얼마인가 결정했는데 다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D 그룹, 현대 그룹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D 건설기계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HD 현대 그룹 계열사들을 한 번 더 좀 보자, 눈여겨보자. 만약에 이제 뭐 반도체에 질렸다, 뭐, 이 변동폭이 너무 커갖고 좀 질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가면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스타일하고 맞아야 되죠, 종목이.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도 오늘 1,300원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8월 13일이 기준 일자고요. 그 외에 건설기계, HD 건설기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HD 현대건설기계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이게 중간에 아마 녹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HD 현대 그룹의 계열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조선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HD 한국 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로서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비상장인 HD 현대 사모중공업 실적이 다 좋고 배당금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계열사 중에 HD 건설기계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1분기하고 2분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은 5.6%,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1%,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1분기 대비 30.5%, 작년 동기 대비해서 522%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 4% 정도. 그러나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3만% 정도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요. 이게 뭐 1807억이죠.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 나왔고 매출은 2조 4,342억.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재건 사업,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 뭐 그런 쪽으로 항상 언급될 때마다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뭐 차트가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뭐 종목의 차트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22만 7천 원 최고치 찍고 거의 47%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D 현대의 지금 계열사들이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중간 배당을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6,500원, 그냥 현대중공업 6,090원,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의 삼호중공업 11,000원, 이렇게 중간 배당을 계속했고, 지주사의 HD 현대도 1,300원 지금 했고, 기준 일자는 8월 13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연결 대상 기업이 엄청나게 많죠. 그룹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보시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있고요. 그다음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비상장회사고요. 현대인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솔루션 상장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HD 현대 엔진 있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상장 회사죠. 마린 엔진 애프터마켓에서 하는 엔진도 그 뭐 부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회사 애프터마켓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건설 기계가 오일뱅크 있죠. 비상장에서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쉘베이스 오일이라고 있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마린 솔루션도 상장되어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상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이트 솔루션 밑에 현대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여기 있죠. 이만큼 계열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이만큼의 돼 있는데 현대 로보틱스가 있죠. 이것도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회사가 다 HD 현대 그룹의 계열사인데 상장 회사도 꽤 많고요.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배당금을 이번에 2분기에 배당금을 지금 결정을 했다는 거죠. 기준 일자가 이제 8월 13일이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여기 이 기업 정보에 가시면은 이제 배당금이 찍혀 나오는데요. 건설 기계도 보시면은 4분기에 550원, 4분기에 550원 했고 올해는 2,138원 정도 기대가 되는데 다른 그러면 아까 확정 지원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배당금을 이제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00원 반기 배당을 반기 배당이라고 할까요? 이제 만약에 1분기에도 배당하시면 분기 배당에 해당되겠지만 배당금을 결정지었으니까 여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DPS 여기 1,300원 1분기에도 1,300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분기마다 1,300원 주는 꼴이죠. 분기마다 4분기에 1,300원, 작년 3분기 900원. 그럼 2분기에도 1,300원 결정이 났으니까 2,600원 벌써. 작년에 한 해는 4,000원 줬죠. 한 해는 4,000 주고 올해는 5,280원이 기대되는데 1,300원, 1,300원, 2,600원. 하반기에도 2,600원이면 5,200원 정도 되는 건데 분기마다 배당을 주니까 뭐 외국에는 월 배당도 있고 분기 배당도 많죠. 미국 같은 기업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분기 배당도 챙기고 실적에 대한 주가 차익도 챙기고 하는 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라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물론 아까 비상장 회사도 있죠.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여러분 주유소 현대 오일뱅크,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보틱스도 있었죠. 로보틱스도 있고 건설 기계를 또 있고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뭐라고 할까 변동폭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이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매출액이 80조죠. 80조 연결 80조가 되고 영업이익이 이제 9조가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도 6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이런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기가 MLCC 8월 1일부터 30% 인상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뭐 일단 거래처에다가 통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내일 발표되는 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8월부터 공급가를 30% 인상한다고 하니까
삼성전기 MLCC 관련된 종목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가 있었죠. 물론 코스모시스에는 이형필름으로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MLCC 관련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는지 대주전자재료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정시가 연일 계속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로 인해서 낙폭이 엄청 컸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정도 되고 개인이 뭐, 어지럽다, 이렇게 많이 뭐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개인이 많이 떠나는다, 이게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 돈의, 이 큰 돈과 적은 돈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돈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 자금도 사실 보면 개인 자금이 많고, 항상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외국인 따라 하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뭐라고 할까, 비중이 높은 종목을 따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고용도 제가 보면 외국인 비중이 높아져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박장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도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많이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정시 안정펀드도 왜 투입을 안 하냐, 퇴직연금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미국처럼 월급을 받으면 일정 비율 이상 주식 의무적으로 매수하게끔, 그래야 정치권들도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들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를 뭐 10% 정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상증자 할 때만 자사주 선택권을 주죠.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뭐 솔직하게 그걸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숨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투명하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 회사를 바라볼 때 자사주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회사가 크는 거를, 이익 보는 거를 직원들도 나눠 가져야 되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었다고 하면은 저렇게 성과급 달라고 파업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자기 월급에서 자사주를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회사가 나는 이익을 그대로 자사주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거니까요. 이미 삼성전자도 그 현금을 안 주고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합의를 그렇게 받고, 심지어 하이닉스도 최근에 태도를 바꿨죠. 현금으로 준다라는 걸 자사주로 준다라는 거 태도로 바꿨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고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물론 지금의 직원들이 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사가 더 큰다면은 그 자사주의 주가 매매 차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를 정치권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2억 원, 금융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깨졌는데, 공무원들,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아니, 그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책으로 되기 전에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고영, HD 현대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배당, 이런 게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나올 같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이 중간중간에 좀 끊겨가지고 이제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힘내시고 7월달이 지나면 8월달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31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그 현금이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만이 매매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종목 쏠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에 대한 것도 좀 완화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게 뭐 이렇게 삼전익선 내리면 다 내리고 오르면 오르고 그 수급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종목 다 내리고 이런 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는 이틀 남았습니다. 목금 계속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요.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결정도 있고요. 뭐 금리 결정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좀 포기는 하지 마시고 8월 달에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